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바쁘게 지내느라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책모아 큐레이션 10번째를 올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이 코너는 주제별로 책을 큐레이션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청소년 책뿐만 아니라 어른책, 어린이책, 그림책까지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더 힘내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에서 운영진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를 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을 줄여서 책다새라고 부르는데, 책다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책다새 추천도서입니다. 책다새가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여름과 겨울 2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 여름까지 벌써 38회째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다새 추천도서만 모아봐도 정말 근사한 도서관이 될 정도겠죠. 이 책 제목들을 딱 보면 그냥 그 제목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책다새 선생님들의 몇 달간의 수고와 정말 여러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에 발표할 추천 동서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봄부터 책을 찾아 읽고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6월 말에 발표를 하려면 보통 4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때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도서관이나 서점들 다니면서 새로 나온 책들 중에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한 책들을 모으면 보통 200여 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골라서 또 그 책다새 선생님들이 3명 이상 읽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해야 최종 목록에 선정되는데요. 어떤 책은 또 선생님들이 의견이 막 분분해서 4, 5명씩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선정된 책들은 참 대단한 책들이기도 하고요. 운이 좋은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권수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최종 선정된 추천도서가 어떤 때는 30권이 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20권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정말 좋다 싶은 책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쁘죠. 그만큼 좋은 책, 청소년들한테 맞는 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기획의 책들도 많고 또 청소년 독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기준에서 잘 맞지 않는 책들도 많고요. 자, 이번 봄부터 작업해서 2019년 여름 추천 도서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책 모아 큐레이션에서는 2019년 여름 추천 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목록만 보는 것보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살짝만 듣게 돼도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급문고에 책을 좋은 책을 아무리 많이 갖다 꽂아놔도 학생들이 본척만척하고 잘 안 꺼내서 본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선생님이 책을 한 권,
한 권 하루에 한 권씩 몇 마디만 소개해줘도 재밌겠는데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들춰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춰보기만 해도 좋고 그러다가 몇 장 더 읽으면 성공이고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재밌는 책이라서 다 읽게 되면 대성공인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추천 도서를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각 책의 서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천 도서마다 책자생 선생님들이 서평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숙제예요. 이제 각자 맡은 서평을 쓸 때 저도 그렇고 다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쓰시거든요. 2019년 여름 추천 도서는 총 32권인데요. 한꺼번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 인문 사회 분야 13권의 서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서평은 책다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인문사회 분야 서평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분야도 나중에 책다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마다 어느 정도 독서력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적당한지 수준을 밝혀 놓았는데요. 난이도는 책다스의 로고로 표시를 합니다. 책다스의 로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으로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책다스의 로고도 말하기 쉽게 하트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트 1개부터 5개까지 표시를 하는데 만약 그 책의 수준이 하트가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중3이나 고1 정도가 읽기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3이라고 해도 똑같은 중3마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개인마다 읽기가 서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책도 잘 읽는 학생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에는 학년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책다스의 로고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트 하나는 아주 쉬움, 또 하트 2개는 쉬움, 그리고 하트 3개는 보통, 그리고 하트 4개는 조금 어려운 책, 읽기 어려운 책, 그리고 하트 5개는 읽기가 좀 아주 어려움, 이 정도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트 4개나 하트 5개 정도는 고등학생 이상의 수준, 또 어른들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책 중에서 또 이제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수준까지 같이 골라서 읽으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물론 다 어른들도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어린 책보다 청소년 책들을 더 즐겨 읽는데요. 더 쉬우면서도 이해도 잘 되고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다스의 추천 도서는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목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럼 2019년 여름 책다스의 추천 도서 인문 사회 분야의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2, 4, 6, 8, 10, 13권인데요. 자, 책 제목을 보겠습니다. 여성이 미래다. 그리고 또 차별한다는 것. 또 여자는 야동 보면 안 돼. 17의 맛철학. 또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또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그리고 또 눈 새로운 발견. 그리고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 그 다음 책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은 지구를 구하는 정치책. 그 다음은 헌법 수업. 그 다음 책은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 그 다음은 맹자씨 정의가 이익이라고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13권의 책 제목만 들어보시고 좀 흥미가 생기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그럼 한번 요 서평, 각 그 책단 선생님들이 쓰신 서평 들어보시면서 또 읽고 싶은 책을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미래다라는 제목의 책 서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딱딱한데요. 사실 이 책은 그림도 많고 글은 적고 그런 그림책 비슷한 책입니다. 그래서 쉽고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또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번에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 판곡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김미경 선생님께서 쓰신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70여 년 전에 태어난 저 말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의식 한가운데를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겪은 수많은 성차별의 느낌을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느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말을 건넨다. 예뻐야 한다는 강요,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때 둘러쳐지는 크고 작은 제약, 무수히 들어왔던 편견과 차별의 말들, 데이트 폭력 이야기 등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차근히 생각해 볼 수 있다. 8개의 짧은 수필마다 들어있는 일러스트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쉽게 쓰였지만 가볍지 않은 이 8 이야기를 읽고 자유로워진 자신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눌 교실을 기대해 본다. 네, 여성이 미래다라는 책의 서평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머학교라는 출판사에서 뭐뭐 한다는 것의 그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차별한다는 것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차별한다는 것의 서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평은 박윤주 선생님, 네, 퇴직하신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네, 박윤주 선생님께서 쓰신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한다는 것.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 마음이 상한 적은 없는가? 차별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차별받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보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엉뚱한 차별로 인하여 당하지 않아도 될 불행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차별 문제를 자세하게 곱씹어가며 그 원인과 양상을 살피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안내소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소개된 완득이라는 책 내용을 예로 들면서 다문화 가정의 완득이 이주 노동자인 엄마, 장애인인 아버지 등이 겪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차별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피게 한다. 그 외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고정관념으로 지배되는 정상의 기준에 대하여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적대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고 이 책의 저자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네, 차별한다는 것의 서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서평을 쓰면서 이 책에 대한 해시태그를 붙여보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봐도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걸 좀 감 잡으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차별한다는 것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차별, 백인 우대, 이주 노동자 차별, 장애인 차별, 정상 가족, 여성 차별, 동성애자 차별, 다수와 소수,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노인 차별. 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는 야동 보면 안 돼 라는 책입니다. 네, 이남석 작가가 이규린 딸들과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서평은 이현기 선생님, 학교 밖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기 선생님이 쓰신 서평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야동 보면 안 돼? 도발적인 제목 때문에 추천 도서로 선정하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고민이 많았던 책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고민을 심리학으로 잘 풀어서 알려주는 장점이 큰 책이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빠에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딸이 보낸 이메일에 아빠가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고민할 만한 13가지의 주제들을 심리학 용어와 잘 묶어서 설명해 주어서 어려운 개념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중학생은 꼰대에 대한 부분을 재밌게 봤는지 1960년대 한국 소설에도 꼰대를 혐오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라는 부분을 저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아빠는 비대칭적 통찰의 착각과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선택 지지 편향으로 꼰대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이 길고 긴 착각과 편향이 어떤 것인지는 책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모순과 비합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짜증나라는 쉽고 짧은 말로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려고 하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단어들로 세상을 알고 살펴본다면 짜증으로 이겨낼 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세상의 이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복잡한 세상을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며 계속 성장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는 야동 보면 안 돼 라는 책의 서평이었습니다. 이 책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심리학으로 세상 보기, 아빠와 딸, 편향과 착각, 성장하는 어른입니다. 네, 다음 책은 17배 맛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정수임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서평은 소명여자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신 김명수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네, 이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의 맛 철학. 좋은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 우리의 일상성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먹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는 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먹고 사는 일이다. 이 책은 이제 17살이 된 한 남학생이 풀어내는 맛의 이야기들이다. 그렇다고 대단한 요리들을 탐미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붕어빵, 엽떡, 컵라면, 참치캔, 짜장면과 짬뽕 등이 주인공이 글의 소재로 삼고 있는 먹거리들이다. 참으로 소소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어쩌면 소소하다 못해 미식가들에겐 시시하다 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소소한 음식들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의 어려움이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의 힘겨움이 또는 먹음으로써 유지되는 생존 욕구가 눈 감고 있는 먹히는 것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줄이야. 이 책의 주인공이 엽떡을 먹기만 하고 그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17의 맛엔 철학이 담기지 못했을 것이다. 글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칼로리 폭탄의 패스트푸드가 글을 거치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7의 맛은 철학의 맛이라는 듯.
이런 서평이었고요. 네, 이 17의 맛 철학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글쓰기, 일상의 철학, 글쓰기 동아리, 먹지만 말고 생각하기입니다. 네, 다음 책은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호호 아줌마의 장애인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평은 덕장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이진희 선생님이 쓰신 서평입니다.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올해는 발달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학급의 담임을 맡았다.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수업을 받은 덕분인지 다른 학급 친구들과 다름없이 장애 학생을 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장애인을 불쌍하거나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바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저자가 장애의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제목 그대로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곤조곤 설명해 준다.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대조와 편견, 어린 시선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나의 인권 감수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통합학급인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한다. 발달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이며 그 친구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일, 그 친구로 인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네, 이런 서평이었고요. 이 책은 좀 계속 제가 수준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이 책의 수준은 하트 2개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쉬운 책이죠. 이 책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호호 아줌마, 장애인권, 인권 감수성, 장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네, 다음 책은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인기 있는 웹툰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의 서평은 진미숙 선생님, 신현중학교에서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진미숙 선생님이 쓴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의 서평입니다. 나도 아팠다. 고민이 깊었다. 방황과 좌절의 터널이 길었다. 류의 에세이가 서점에 즐비하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렇게 극복했듯이 당신도 마주서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속삭인다. 여기 조금은 다르게 가끔 도망치는 것도 괜찮다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멋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다. 때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관두고 소통을 포기하고 회피하며 최선을 다해 도망치며 살아온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웹툰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의 꿈을 갖고 있었으나 공연, 방송 등 원하는 활동 여러 분야를 탐색하며 자신을 성찰해온 풍부한 경험을 들려준다. 정체성, 자존감, 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넘어서고 상처를 치유해온 방식 또한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공감할 만하다. 길을 찾기 어려운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 암중모색의 시기에 자기계발서 몇 권쯤 찾게 된다. 때론 실망하며 밀어놓기도 하고 혹은 지친 산길에서 달콤한 샘물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이다. 좌절, 괴로움을 겪은 후에도 계속 살아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주는 이 뻔하지 않은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조언들이 흥미롭게 읽힌다. 작가도 이야기하듯이 꿈을 꾸는 과정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위의 시선과 의견의 눈치 보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며 자신만의 행복 포인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보기를 권한다. 아울러 무언가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성실한 쾌락주의자를 닮아보자. 그의 무기는 역시 촌철살인이다. 글을 많이 써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공이 보이며 깔끔한 문체와 남다른 표현들의 맛이 독자의 눈을 책의 마지막까지 이끈다. 네, 서평이 조금 길죠? 글에 잠시만 도망가자의 서평이었습니다. 이 책의 수준은 하트 3개입니다. 보통 수준이고요. 많이 어렵거나 또 아주 쉽지도 않은 보통 수준입니다. 이 책의 해시태그도 더 많네요. 네, 이 책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웹툰, 닥터 프로스트, 웹툰 작가, 만화가, 창작, 팟캐스트, 콤플렉스, 상처, 치유, 타인의 의미, 심리학, 꿈꾸기, 행복, 덕후, 쾌락주의자, 회피, 생존, 자존감, 허세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네, 2019년 책닷의 여름 추천도서 인문 분야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 나머지 인문 분야 책 7권을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이 아직 많이